종전 이래 수십 년간 한국을 떠나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세와 3세까지 포함하면 해외 입양 동포는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작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 역할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오늘은 해외 입양 동포에 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한호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이제 저희 뉴스 최다 출연자가 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가지고. 네, 이번 LA 방문 목적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 미국 방문은 입양 동포 문제, 이게 대단히 저희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정책의 입안 이런 것들이 좀 모색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차세대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더 지금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뭐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오늘 주제는 해외 입양 동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이전에 제가 이제 기고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이제 50만 해외 입양 동포들이 있다. 이들의 권리를 한국 정부, 국가가 찾아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이제 입양동포라고 얘기할 때 1945년부터 2018년 말까지 약 20만 명의 1세 입양아들이 밖으로 나갔고, 네. 그럼 이제 그들이 커서 2세, 3세를 이제 낳았겠죠. 그래서 1.5배만 계산해도 최소한 30만이다.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50만 원 될 것이다. 전 세계에. 그건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해외 입양아 전체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10억이 안 된다라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뭐 너무나 명쾌하게 나타나죠. 네. 어떤 이제 뭐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대상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지원은 그만 굉장히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 국민이나 정부의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해외 입양 문제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입양아들이 입양을 떠날 때 입양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서류에 담겨 있는 내용이 아주 부정확합니다. 서류 자체가 없는 경우도 꽤 많고 또 네. 있다 하더라도 서류가 부정확해요. 그러면 그거에 입각해서 어떻게 친부모나 형제를 찾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입양인들이 원하는 것 우선순위 1번이 친족을 만나는 거라면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과학에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DNA 데이터베이스를 네. 이제 그걸 말하기 편하게 DNA 은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DNA 은행을 만들어서 입양인들이나 또는 입양을 보낸 친부모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DNA 시스템만으로도 추가 예산이나 인력이나 또는 하드웨어의 그 개선 없이 이미 다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입양 1세들은 나중에 자라나서 난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네. 그런데 입양인 2세, 3세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 하면 그러면 일반 외국인과 똑같이 그러면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하라. 이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재단이 며칠 전에 우리 법무부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 협의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좀 그런 개선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좀 어떤 입양 동포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좀 재외 동포로 어떤 대상의 범위를 확대를 했을 때 사실 이제 한국 내에서 보는 시각과 또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좀 차이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는 해외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동포 또는 교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쪽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이제 한인이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많이 쓰게 되죠. 그런 차이점들이 또 느껴지고 또 이제 뭐 재단에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동주 시인 같은 분을 앞에 재외 동포 시인이다라고 해서 알리고 또 교과서에도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관점의 차이를 좀 줄이는 것도 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뭐 그래야 되고요. 참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재외 동포 속에 재외 국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뭐 한 750만 정도 된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입양 동포의 숫자가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외교부가 금년부터 해외 동포 또는 재외 동포의 그 인구 통계를 낼 때 금년부터는 입양아도 또는 입양인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동포의 정의도 좀 넓어지는 셈이 되겠죠. 대한민국의 초, 중, 고 교과서에 재외 동포나 해외 동포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 재단이 노력을 대단히 많이 했고요. 금년 1학기부터 이제 수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윤동주 시인,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재미동포들도 시인 윤동주가 해외 동포였어? 또 모르는 재외 분들 동포였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윤동주는 재외동포 2세입니다. 2세.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부에서 팩트를 보니 윤동주는 동포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동포 시인 윤동주, 독립운동가 윤동주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든 어떤 이런 재단의 노력이 좀 어떤 한국과 그다음에 해외 동포들, 동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동포 간의 어떤 간극을 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사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이제 한글학교 지원금을 중단을 하셨죠. 네. 이제 지금 다시 지원금 재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단 측의 이사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 어떤 조건 하에서 지원 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뭐 간단히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류하고 빨리 우리 한인사회에서 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다 하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저거는 당연히 저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것만 보여주시면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에 이제 LA 방문하시면서 또 이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또 이제 또 한국에 들어가서 또 정책에 반영을 하실 텐데 아무쪼록 해외 입양 동포 그리고 또 미주 한인 사회 그리고 우리 미주 동포들을 위해서 전 세계 750만, 800만 동포들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